밤늦은 시각 어린 학생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거리낌 없이 골목을 지나고 카페 테이블 위에 값비싼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놀라고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경이로운 치안입니다. 단순히 경찰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때문일까요? 사실 이 평온한 일상의 뒤편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수천 년의 역사와 민족적 기질,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치열한 사투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안전 국가가 된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안전한 나라가 된 비결은 어쩌다 운 좋게 얻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쌓아온 철저한 국가 관리 체계와 법률,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그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을 선비의 나라라고 부르지만 사실 조선은 그 어느 나라보다 행정력이 촘촘하게 미치는 서류의 나라였습니다.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의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호패법입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이 호패는 16살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나 차고 다녀야 했습니다. 호패에는 그 사람의 이름과 태어난 해, 그리고 신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관리가 호패를 검사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했고, 만약 호패가 없거나 가짜라면 엄격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모든 구성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추적하기 매우 쉬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조선에는 오가작통법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5집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서로를 살피게 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 5집 중에서 범죄자가 나오거나 수상한 사람이 숨어들면 그 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제도는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를 지켜주는 강력한 감시망이자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면 금방 눈에 띄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가 숨어들 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치안을 담당했던 전문기관인 포도청의 역할도 컸습니다. 포도청은 도둑을 잡고 밤거리를 순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술라군을 편성하여 성안 곳곳을 돌며 불법적인 일을 감시했습니다. 특히 밤 10시쯤 종을 치면 통행금지가 시작되었고, 새벽에 다시 종이 울릴 때까지 일반인들은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밤에 돌아다니다 걸리면 경수소라고 불리는 파출소 같은 곳에 붙잡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통제 시스템은 밤 시간대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도 한국의 치안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조선 초기 우리나라에 표류했던 서양인 핸드릭 하멜은 기록을 통해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지 않는 풍습이 있다는 기록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이 무서워서라기보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천한 짓으로 여겼던 유교적 가치관이 깊게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선은 신분 확인 제도와 공동체 감시망, 그리고 전문적인 순찰 인력을 통해 국가 전체를 하나의 안전한 그물망으로 관리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과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도덕성이 결합하여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안정된 사회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은 훗날 대한민국이 현대적인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백성을 보호해야 하고 백성은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이 오래된 약속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밤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치안 강국이 된 이유는 바로 빈틈없는 국가 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나라가 어떻게 단기간에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범죄가 발붙일 곳 없는 환경을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놀라운 역사의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치안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전 국민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등록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누가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김신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정부는 즉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1968년 11월부터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호 주민등록증을 받았고 모든 성인 남녀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지문이었습니다. 10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여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이고도 철저한 조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신분증은 있어도 지문을 전 국민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통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하나만으로도 범인이 누구인지 즉시 찾아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순간 반드시 잡힌다는 강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1970년대부터 시작된 행정망의 전산화는 치안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마을마다 있는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하나로 연결되어 주민의 거주지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촘촘한 그물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국민의 주소지가 실시간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더라도 금방 덜미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엄청난 예방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반상회라는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같은 동네 이웃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동네의 수상한 점을 공유하는 이 모임은 국가 시스템이 미처 닿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살피는 민간 감시망 역할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동네를 배회하면 주민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입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만나 빈틈없는 방범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산화된 신분 관리와 지문 등록 제도는 현대에 들어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종이로 관리하던 기록들이 디지털로 변환되었고 이제는 단 몇 초 만에 범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범죄 발생 후 범인이 검거되는 속도인데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쌓아온 이 철저한 신원 확인 시스템 덕분입니다. 결국 한국의 치안은 단순히 경찰이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계한 정교한 행정 시스템과 이를 묵묵히 따라준 국민들의 질서 의식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전쟁 직후의 혼란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거리와 밤길을 만들어낸 이 시스템은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배우고 싶어하는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주민등록증 한 장에 담긴 역사의 무게와 그 기능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신원 확인 체계는 한국 치안의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뼈대 위에 어떤 첨단 기술과 감시 체계가 더해져 지금의 완벽에 가까운 안전망이 완성되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명성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어디를 둘러봐도 마주하게 되는 작은 렌즈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아주 치열한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심 곳곳에 잠들지 않는 눈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로 교통 상황을 파악하거나 큰 건물의 내부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서울의 강남구를 시작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전용 감시 카메라 설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범죄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즉시 검거하는 성과가 나타나자 국민들의 인식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나의 일상이 기록되는 불편함보다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이익이 더 크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각 구청이나 경찰서가 따로 관리하던 카메라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관제센터가 전국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작업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골목에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관제센터의 화면에 즉시 해당 구역의 영상이 나타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차가 출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시민이나 길을 잃고 헤매는 어르신을 관제 요원이 먼저 발견하고 구조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 또 다른 지점은 바로 자동차에 달린 영상 기록 장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이 장치는 우리나라 치안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외국에서는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찾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기록 장치만 확인해도 범인의 이동 경로와 인상착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이 움직이는 증인이 되어 온 나라를 촘촘하게 감시하는 셈입니다. 이는 국가가 설치한 카메라의 한계를 민간의 기술이 완벽하게 보완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범죄자들에게 한국은 말 그대로 숨을 곳이 없는 유리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 그물망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집니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도 사방에 널린 감시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결국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지갑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물건이 그대로 있는 기적 같은 풍경은 이러한 철저한 감시 체계와 한국인 특유의 정직함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밤거리를 걸으며 무서움 대신 평온함을 느낍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늦게 귀가해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안심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불안을 걷어내고 신뢰를 심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첨단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다는 점입니다. 수천 대의 카메라 뒤에서 밤을 새우며 화면을 응시하는 관제 요원들,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관들의 헌신이 없다면 이 기계들은 그저 차가운 쇳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기술을 가장 선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백성 보호의 의무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망과 그 연결망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땀방울 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호패법이 사람의 신원을 증명했다면 지금의 첨단 시스템은 시민의 안전한 삶 자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 도구는 변했지만 백성의 편안한 잠자리를 지키겠다는 국가의 의지는 변하지 않고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기에 한국은 그 어떤 선진국도 도달하지 못한 압도적인 검거율과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며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안전국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강력한 기술적 보호막 뒤에 숨겨진 또 다른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과 강력한 법적 체계가 한국의 안전을 지탱하는 겉모습이라면 그 속을 채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는 바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흐르는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감시 카메라가 많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면 완벽한 안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탄할 만큼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지켜온 소중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선비 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선비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사회 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을 가장 천한 행동으로 교육받았고 자식들에게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는 정직함을 심어주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마을 공동체 운영 원칙이었던 향약을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향약의 4가지 강령 중 하나인 과실상규는 잘못된 행동을 서로 바로잡아 준다는 뜻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면 이를 함께 꾸짖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압력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은 범죄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자물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덕분에 과거 우리 시골 마을에서는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살아도 도둑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록을 통해 본 과거 외국인들의 시선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구한말 한국을 방문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나 여러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한국인들은 정직하고 이방인에게 호의적이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짐을 실은 수레를 길게 두고 잠을 자도 아무도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당시 외국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법이 엄격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던 우리 조상들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풍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현대 사회에서도 카페나 식당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테이블 위에 지갑이나 최신형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웃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카메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니 손대면 안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도덕률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는 환난상율의 전통이 살아있습니다. 길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민들이 달려들어 차를 들어 올리고 사람을 구하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추격하거나 경찰을 돕는 시민 영웅들의 소식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만 안전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보다 우리 동네와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다는 집단적 안전의식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교육의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이며 가정과 학교에서 기본 질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합니다. 어릴 때부터 길에 떨어진 물건은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배우고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교육이 쌓여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의 규칙을 존중하는 건전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법이 강요하기 전에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이유는 철저한 감시망과 더불어 그 감시망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을 미덕으로 삼았던 조상들의 선비 정신과 서로의 허물을 바로잡아주던 공동체 문화가 현대의 시민의식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을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마음이 올바를 때 진정한 안전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러한 자긍심 높은 도덕성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안전을 자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경찰 시스템의 힘입니다. 단순히 경찰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국민이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몇 분 안에 달려오는 신속함과 동네 골목마다 자리 잡은 파출소라는 독특한 구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에게 위협이 아닌 든든한 보호자로 다가간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의 상징과도 같은 에케리 신고 제도는 그 역사가 꽤 깊습니다. 1957년 서울과 부산에 처음 도입된 일일이 신고 전화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최첨단 장비가 없었기에 전화기가 있는 곳에서 경찰서로 직접 연결되는 아주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번호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명의 번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고자의 위치를 위성과 기지국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의 위치 정보가 전달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5분 내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경이로운 속도는 범죄자가 도망갈 시간을 주지 않는 강력한 억제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치안 거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파출소와 치안센터입니다. 외국의 경우 큰 도심지에만 대형 경찰서가 있고 외곽 지역은 경찰을 구경하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경찰의 눈길이 닿을 수 있도록 아주 촘촘하게 파출소를 배치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파출소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곳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청하고 동네의 크고 작은 고민을 나누는 친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한다는 이 심리적인 안정감은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은 과학 수사 분야에서도 전 세계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아주 작은 머리카락 하나나 보이지 않는 지문, 그리고 신발 자국까지 추적하는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거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수십 년 전의 사건들도 발전된 유전자 분석 기술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는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죄를 지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서 반드시 잡는다는 강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학 수사의 발전은 범죄자들에게 한국에서는 완전 범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는 곧 낮은 범죄율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대응 방식 또한 매우 평화롭고 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총기를 사용하는 대신 대화와 설득을 우선시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으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이 정교한 균형은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국민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이 확립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관계 덕분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높은 검거율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이후 혼란스러웠던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초기 경찰의 헌신부터 기술과 인권이 조화를 이룬 오늘날의 현대적 경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는 오직 국민의 안전이라는 한 방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골목길을 누비는 순찰차의 경광등 불빛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하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곁에 경찰관들의 땀방울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처럼 촘촘한 파출소망과 신속한 출동체계, 그리고 고도의 과학수사 기법은 대한민국을 그 어떤 범죄도 발붙일 수 없는 철옹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치안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안전한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과 촘촘한 생활 환경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감탄하는 것 중 하나는 밤늦은 시간에도 대낮처럼 밝은 거리와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려한 야경을 넘어 범죄가 일어날 틈을 주지 않는 아주 강력한 환경적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밤은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들도 해가 지면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가 한산해지지만 한국은 그때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24시간 불을 밝히는 편의점과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식당, 그리고 카페들이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24시간 문화는 자연스럽게 거리의 목격자를 만들어냅니다. 범죄는 대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기 마련인데, 한국의 도심은 밤새도록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가 나쁜 마음을 먹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24시간 편의점은 대한민국 치안의 핵심적인 보초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국에 수만 개가 넘는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닙니다. 밤길을 걷다 위협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됩니다. 많은 편의점이 경찰청과 연결된
긴급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경찰이 출동합니다. 또한 편의점의 밝은 조명은 주변 골목길을 환하게 비추어 가로등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모든 곳에 경비원을 세울 수는 없지만 민간의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거리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밤을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보급과 조명 시설입니다. 과거 1970년대와 80년대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부는 전국 방방곡곡에 전기를 보급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은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판단 아래 도시계획 단계부터 밝은 조명을 필수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길바닥에 떨어진 작은 동전을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밝은 환경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시민들에게는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특유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 단지도 치안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벽과 같습니다. 단지 입구부터 경비실이 있고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돕니다. 공동 현관문에는 비밀번호나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보안 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러한 집단 거주 문화는 이웃끼리 서로를 인지하게 만들고 수상한 외부인을 금방 구별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전성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밤늦게 운행하는 지하철과 버스는 매우 깨끗하고 밝으며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승객들을 보호합니다. 특히 서울의 올빼미 버스처럼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한 전용 노선들은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고 집 앞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택시 역시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여성이나 노약자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생활 환경은 국가의 정책과 민간의 활력이 만나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정부는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도입하여 어두운 사각지대를 없애고 담장을 낮추며 조명을 밝히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들은 밤늦도록 경제활동과 문화생활을 즐기며 거리의 생동감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행정, 그리고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져 대한민국은 해가 진 뒤에도 안전한 나라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밝은 가로등 불빛과 편의점의 환한 조명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덕분에 우리의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포를 느끼지 않고 우리의 어머니들이 새벽 시장을 가기 위해 나서는 길에 발걸음이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빛과 사람이 만들어낸 활기가 만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밤이 아름답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엄격한 법 집행과 국가의 강력한 통제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시스템이 있어도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범죄자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면 안전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총기와 마약, 그리고 강력 범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단호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치안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총기 규제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총기 사고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총기 사고 소식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국가가 총기 소유를 철저히 금지하고 관리해온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냥이나 유해 조수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가된 총기조차도 평소에는 개인이 집에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총기는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의 무기고에 영치해야 하며 사용할 때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잠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이동하는 경로까지 국가가 파악할 정도로 관리가 철저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통제 덕분에 우리 사회에는 총기 범죄가 발붙일 틈이 없으며 이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나 시민들이 거리를 걸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마약에 대한 단호한 태도 역시 대한민국 치안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마약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 법은 마약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단순 투약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마약 범죄를 수사하는 전문 기관들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마약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엄격한 처벌 의지는 우리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방어벽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은 압도적으로 높은 범죄 검거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첨단 감시망과 과학 수사 기법이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 검거율은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잡힌다는 이 당연한 원칙이 한국에서는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망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질 때 범죄 발생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경찰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고 검찰이 엄중하게 기소하며 법원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범죄자에게는 무서운 법의 심판을, 시민들에게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에 이끌려 넘어가던 사소한 무질서들도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 집행은 시민들에게 공공장소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비결도 바로 이러한 법질서 준수 정신에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 시민들은 국가를 신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 혼란했던 시기를 지나오며 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현대적인 사법체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러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기에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며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철저한 총기 규제와 마약 근절 노력, 그리고 반드시 범인을 잡는다는 국가의 의지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전 속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우리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이 매일같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실천하고 있는 살아있는 정의입니다. 국가가 나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이 강한 확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지이자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치안 강국으로 우뚝 선 마지막 비결은 바로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응집되어 만들어낸 국가 브랜드의 힘과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진화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안전은 단순히 우리끼리 자찬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각종 국제조사 기관이 발표하는 안전지표에서 한국은 수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대도시나 북미의 화려한 도심에서도 해가 지면 외출을 꺼리는 것이 상식이지만 한국에서는 밤늦은 시각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합니다. 이러한 풍경은 외국인들에게 경이로움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문화 충격은 카페 테이블 위에 지갑이나 최신형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조선시대의 호패법과 오가작통법, 그리고 현대의 주민등록제도와 첨단 감시망이 우리 민족 특유의 정직한 국민성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치안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치안 시스템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K-폴리스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찰 운영 방식과 과학 수사 기법은 이미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에 전수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의 신속한 출동 시스템과 지능형 관제센터, 운영 노하우는 범죄율을 낮추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최고의 모범 답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남겨진 미세한 흔적을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국의 유전자 분석 기술과
디지털 포렌식 능력은 국제적인 사건 해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잡히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은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이러한 안전한 환경은 국가 경제와 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없으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제활동과 거리마다 넘쳐나는 생동감은 바로 이 안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 위에서 꽃피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은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다져온 공동체 정신과 국가를 믿고 따랐던 국민의 질서의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수많은 안전요원들의 헌신이 모여 만들어진 위대한 유산입니다. 한국의 치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시간과 장소를 미리 예측하고 순찰 경로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예방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망도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따뜻한 인간에 닿아 있습니다. 과거의 포도청 술라군이 밤길을 밝히던 등불은 이제 첨단 기술의 빛으로 바뀌었지만 백성의 편안한 잠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은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안전한 나라가 된 진짜 이유는 시스템의 우수성을 넘어 국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보호하는 신뢰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안전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해야 한다는 연대의식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밝은 가로등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자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치안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온한 밤거리는 사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국가의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빚어낸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귀한 가치를 잊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는 한국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